자,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얼마 전에 자영업 접었습니다. 파리만 날려서 너무 힘들고 이젠 지쳐서 접고 지금 다른 곳 취업 준비 중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. 자영업 하시느라.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. 내 맘대로 안 되죠. 이분도 뭐 자영업 할 때 아마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대충 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. 자영업 하는 동안. 근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. 안 되죠, 이게. 안 되죠. 파리만 날렸다는 얘기는 장사가 꽤나 안 됐다는 얘기죠. 이게 참 힘들어요, 이게 장사라는 게. 직장 다니건 다른 게 뭐냐 하면, 직장하고 자영업은 이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냐? 직장은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. 일한 만큼. 일한 만큼 수당이나 임금이 나와요.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생산직이나 현장직 그리고 노가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일이 힘들든 뭐 어렵든 간에 일단 시간 채우면 그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.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에요. 근데 자영업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근무 시간은 긴데 분명히 내가 장사를 적게 하지 않았는데 안 쉬고 계속 했음에도 돈을 벌기는커녕 되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. 거기에는 현타가 심할 겁니다. 뭐 파리만 아닌다고 해서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. 뭐 가게 지키면서 혹시나 올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아마 뭐 했겠죠, 이게. 그리고 가게문 똑같이 열었겠죠. 보통 가게문 열리면 반나절 열었겠죠. 근데 그 반나절 동안 뭐 손님이 안 오면 참 마음이 안 좋죠, 이게. 예. 이분도 뭐 돈 많아가지고 자영업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 자영업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돈 많은 분은 자영업 안 하죠. 다른 거 하죠. 보통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서민입니다. 서민.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. 근데 서민들은 자본금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자영업도 사업 아닙니까?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만으로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습니다. 그러면 이 자영업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난 빚쟁이에요. 막대한 빚쟁입니다. 그러면 내가 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는 돈으로 대출받은 거 갚아야 돼요. 근데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에 자신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제때 대출 갚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많지 않을 겁니다. 오히려 대출을 더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이미 대출 받았는데 추가 대출 받기 위해서. 여러분도 혹시 1금융권 은행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행 가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? 은행 창고 3개 있습니다.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예적금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세금 납부하는데 뭐 수도요금이나 아니 일반 뭐 공과금 납부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출이에요. 대출. 근데 은행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뭐냐면 대출이에요. 대출.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. 저도 이제 은행 가야 되거든요. 근데 가고 싶지가 않아. 그거 또 봐야 되기 때문에. 저도 은행에서 이제 예금 만기됐다고 가야 되는데 저는 대출 받으러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는데 가기 껄끄러운 게 뭐냐면 그 줄을 봐야 돼. 보통 여러분 이제 은행 가보면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죠. 왜냐하면 요즘에 뭐 어플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경우 없을 겁니다. 살다가. 뭐 통장 만들면 한두 번 있겠죠. 만기돼가지고. 근데 가면 좀 별로 안 보고 싶은 광경을 보게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그 대출줄이 길게 서 있어요, 이게. 굉장히 길게. 거기 이제 낮에 가보면 이제 은행 방문하신 분들 거의 한 7화 이상이 대출 상담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. 대출 기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. 대출이 제때 갚아서 오는 게 아니라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. 그분들은 상당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.
안 좋은 분들. 저도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데 바로 여창구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장사하는데 요즘에 좀 안 돼가 그런데 뭐 요거 말고 뭐 추가 대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? 아니면 대출 기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면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한숨을 내쉬어요. 고객님 이미 대출 받은 만큼 받아가지고 저희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사정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. 예,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들린단 말이에요. 이게 바로 옆창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, 여러분.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.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자영업자가 많을 겁니다.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이분도 아마 자영업 시작할 때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대출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대출금이 늘어나니까 장사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. 이러면 손님이 안 오면요, 장사를 해도 어차피 손님 안 오고 뻔히 아니까 즐겁지가 않아. 정말로 가게 문 여는 게 반갑지가 않아. 이게 이제 해보니까 알겠죠. 해보니까 아, 장사가 정말 쉽지 않구나.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. 괜히 했다가 실패하면 인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구나. 이분은 지금 인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걸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. 아, 그냥 직장 다닐 걸. 내가 무슨 주제로 장사한다고 좀 까불었던 걸까? 아마 이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접고 취업 준비. 아마 취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. 취업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, 그 자영업한 그 경험은 취업 시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. 되게 마이너스입니다. 왜냐하면 자영업한 거하고 일반 직장 다닌 건 달라요. 우리나라 직장 중에 뭐 자영업 장사한 거 경력을 인정해준 직장이 있습니까? 한 군데도 없어요. 한 군데도. 심지어 알바도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아마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어떡하겠습니까? 다 책임져야죠. 그 취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괜찮은데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곳에서 17년째 장사하는데 다른 가게는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가게도 정말 많습니다. 장사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예,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. 예, 한 곳에 17년째 장사했으면 이분은 그래 장사 좀 고수예요, 고수.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아남으셨네. 여기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. 유튜브에 뭐 자영업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어요, 여러분.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. 유튜브에 보면 왜 뭐 자영업 성공해서 뭐 대출 다 갚았다, 아니면 뭐 2호점 열었다,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일단 젊어요. 젊습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 남자 소점 사장님도 있지만 여자 사장님이 더 많아.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좀 사장인 것 같은데 약간 너무 풀메이크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? 원래 장사할 때 그렇게 꾸밀 필요 없거든요. 깔끔하게 나오면 되거든.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. 무슨 소개팅 나온 사람처럼 막 그렇게 풀 메이크업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사실 제가 여지껏 그런 매장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못 봤거든요, 여러분. 뭔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, 솔직히 말해서. 예,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. 뭐냐 하면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중에.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. 아니, 장사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잘 된다고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?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장사의 고수가 맞을까? 장사의 고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? 잠깐 잘 되는 게 장사의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아니죠. 한 군데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자기가 만든 어떤 음식이나 메뉴 가지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고수 아니야? 근데 그런 분들은 정작 나오지 않아요, 유튜브에.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잘 보세요. 이렇게 이 댓글 적으신 분처럼 뭐 한 17년,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단골 잘 확보하고 끄떡없이 잘 유지하는 가게, 그런 가게가 고수 아니야? 근데 그런 고수분들은 안 나와. 안 나온다니까요. 거의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어떤 장사를 했을 때 그 어떤 이제 메뉴 가지고, 음식점 가지고
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상 한 거 아니면 사실 고수 아니야. 장사 잘 돼도 고수 아니에요. 왜냐, 아직까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, 여러분. 아직까지 한 적 이제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잘 되다가 엎어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. 무지하게 많아요, 여러분. 폐업한 사람들도 한때 잘 돼가지고 돈 좀 버나 싶었던 사람도 많아요. 근데 갑자기 이제 경쟁각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서,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이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발길을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버티지 못해서 폐업하는 가게가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잠깐 잘 되는 건 여러분 무조건 잘 된다 볼 수 없어요, 여러분. 쭉 봐야 돼, 쭉. 저분들이 5년 버틸지 10년 버틸지 봐야 된다니까요. 다른 가게는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둔 가게 많다. 많죠, 요즘에. 왜냐하면 요즘에 가게들이 보면 진입장이 낮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진입장이 낮은 거는. 나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. 진입장이 낮은 걸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야. 왜냐, 내가 만약에 진입장이 낮은 걸로 잘 됐다고 쳐요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지 않을까? 어? 저거 내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생긴다니까, 여러분. 그런 게 뭐예요? 편의점 카페 아닙니까? 뭐 요화정 같은 거. 뭐 사자는 잘 돼. 사람들 보니까, 어, 저 맘만 먹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럼 한다니까, 여러분. 그러면 몇 달 뒤에 똑같은 가게 또 생기고, 또 생기고 하면 어떡할 거야, 이게. 그래서 장사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, 그냥 남들이 할 수 있는 만만한 걸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. 지금 했다가 만약에 잡음 까먹으면요, 답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